반갑습니다. 짜영입니다. 어제 증시 하락 요소는 강력한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온 듯합니다. 자, 어제 발표된 민감 부분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나온 지표 중 가장 과열된 일자리 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측가 대비 22만 8천 건인데 어제 발표된 일자리 수는 49만 7천 건으로 고용 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호조적인 고용 지표가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수가 되면서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실업률과 더불어 임금 부분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고용 분야가 호조적인 발표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임금에 대한 부분이 상승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오늘 다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가의 향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략하게 여러분들 시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보시면요. 어제 테슬라가 276.5달러 마이너스 2%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애프터장에서는 274달러 구간까지 밀려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고용지표가 호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기술주들에게는 좀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흐름을 보더라도 이 테슬라의 주가적인 부분이 상당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더 하방 쪽으로 내려오더라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내를 하시면서 좀 상하단의 움직임, 그리고 조정에 대한 구간까지도 이러한 모습들을 좀 더 이겨내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러한 조정이 또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썸머 랠리에 대한 부분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요. 뭐 100% 썸머 랠리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패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또 7월 하순 그리고 중순부터 시작되는 또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평에 대한 구간들을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주봉상 시그널을 보더라도 이격을 넓히면서 상승 구간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현재 이평에 대한 구간들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중심선이 지금 수급선과 EMA 120선을 터치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골드 크로스적인 부분 그리고 이 2편과 2편 간의 이 터치적인 부분, 근접이 나왔을 때의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고용지표가 호조적인 모습이 나와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와서 또 한 번 하락에 대한 구간들이 나온다면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6.5달러 구간이고 현재 지금 애프터장에서 274달러 구간에서 지금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테슬라가 밑으로 봤을 때 272.5달러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봤을 때는 270달러까지의 이 하방적인 모습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상승을 보이더라도 상승 구간에서는 277.5달러부터 이제 저항에 막히는 이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상하단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적으로 모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구간들을 보면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시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드리다 보니까 지금 구간하고는 좀 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지 구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쏙슬입니다. 자, 쏙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21.3달러 구간 그리고 21.5달러 구간의 반등적인 이러한 자리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짜방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리면서 이 추세 라인을 하나 어제 라이브 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쏙슬 같은 경우는 이 추세 라인을
계속적으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의외로 22.5달러 구간을 지지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던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 내에서 아무래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과 이 밑에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봤을 때 좀 더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해야만이 상승적인 부분이 좀 더 넓혀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밑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저항에 막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속슬 패턴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이 바로 헤드앤숄더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밑에 구간까지 오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다시 한번 짧은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오는 이런 형태도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이 되돌림까지 만들어주면서 내려오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속설에게는 좀 더 유험한 그런 상황들이 보여질 수 있는 구간이 돼버리거든요. 자, 지금 현재 시그널을 보더라도 밑에 하방 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반발 매수가 일어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되겠지만 시나리오 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이 구간 내에서 반등을 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속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속설이 다시 한번 하방 쪽으로 내려갔을 때 먼저 22.5달러에서 22달러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이 이탈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넥라인 구간까지 좀 밀려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실시간적으로 이제 우리 짜방분들에게 대응을 드리면서 이 속스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쌍바닥적인 부분들을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어제 속스가 좀 더 추세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EMA 20선에 안착을 하는 그러한 양봉 패턴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어제 이 속스가 11달러 구간까지는 돌파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종가에 끝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10.64달러에서 지금 종가가 마무리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한 번 더 다시 20선 안착에 대한 이 도전적인 부분이 나올지 여기서 다시 흘러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만에 하나 속스가 다시 한번 11달러에 안착을 하면서 추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속슬이 전형적으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단기적으로는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되돌림을 주고 다시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의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도 예상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20년물 채권 TMF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제 증시에서 제가 위에 상당 구간인 4.2%를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저항적인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TMF 같은 경우는 7.2달러 구간 그리고 밑으로 봤을 때 7달러 구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만에 하나 20년물이 7.2달러 구간까지 가면은 나름대로 저항에 막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20년물이 오늘 고용지표가 둔화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와서 국채 수익률이 하방 쪽으로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4.15 구간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평을 다시 수렴해 나가는 20년물이 되기 때문에 TMF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오늘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다시 한번 호조적인 그러한 모습이 발표가 된다면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4.2%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TMF가 7달러가 깨지는 이러한 상황들도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경제 데이터, 특히 실업률과 임금에 대한 이 둔화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증시가 이 어려운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오늘 증시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이 이 경제 데이터의 발표를 주시하시면서 대응적인 부분을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도 여러분들 대응 잘하시고 주말이 다가오는 만큼 또 주말에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